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시동생이 시어머님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차 한 잔 드실래요? 제가 생강차 타드릴게요. 내가 할 테니까 넌 그냥 앉아있어.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평소와는 다르게 시동생이 생강차를 준비해서 거실로 나왔다는데요. 시누이가 신기한 듯 물었답니다. 오빠가 생강차를 다 타주고 웬일이야? 그냥 엄마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그 말에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긴장한 채 시동생을 빤히 바라봤다는데요.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던 시동생이 입을 열었다네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고 있어? 엄마 숨 넘어가기 전에 얼른 말해봐. 사실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 그럼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야? 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혹여나 시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시동생이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님이 반기듯 물었답니다. 잘 됐네.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어떤 아이야? 만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말을 한단 말이야. 아무리 말수가 적어도 그렇지 너도 참 대단하다. 시어머님이 감탄한 채 시동생을 바라봤다는데요. 시동생이 머뭇거리다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네요. 사실은 여자친구가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그게 민영이가 전문대를 나왔다 보니 혹시나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요. 내가 왜 마음에 안 들어 해? 시어머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시동생을 바라봤다는데요. 눈치를 보며 시동생이 말을 이어갔다네요. 엄마가 우리 삼남매 모두 좋은 대학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형수님도 학벌이 좋아서 더 눈치가 보였어요. 나랑 같이 살 사람도 아니고 너랑 같이 살 사람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네 형수처럼 속 깊은 사람이라면 난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그게 민영이가 형수님처럼 속이 깊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엄청 밝다 보니 집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성격이 그렇게 밝아? 네, 그래서 마음에 들었는걸요? 네가 좋다고 하면 엄마는 무조건 좋으니까 신경 쓰지 마. 진짜요? 다행이다. 다행일 것도 많다. 설마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말도 안 했던 거야? 엄마가 우리 삼남매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잘 아는데 실망시켜드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거든. 그나저나 성격이 그렇게나 밝아? 네, 엄청 밝아서 제가 다운시켜줘야 할 정도예요. 민영이를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었는데 민영이네 할머님을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할머님을 닮았더라고요. 뭐가 닮았는데? 주머니에서 5만원짜리 2장을 꺼내주시면서 우리 민영이랑 만나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 있죠. 할머니 얼굴이 어찌나 진지하시던지 웃음이 터져나와서 혼났다니까요. 평소 말수가 적던 시동생이 신나서 이야기하자 시어머님이 신기한 듯 물었답니다. 근데 혹시 민영이 성격에 다른 이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밝아서 철이 없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데 할머님은 민영이가 조신한 게 없다고 늘 걱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진짜 궁금해진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네. 맞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긴 해요. 시동생이 계속해서 예비 동서 자랑을 했답니다.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예비 동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 진우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뭐니. 도련님 여자친구 있대요? 그렇다는구나.
게다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니까. 정말요? 근데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진우가 워낙 말수도 적은 데다가 예비며느리가 전문대를 나온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 내 눈치가 보였다고 하더라고. 예비동서가 전문대 나와서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진우가 그 걱정 때문에 말을 못했다 하더라 그 말이야. 아, 도련님이 워낙 속이 깊다 보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시동생은 워낙 속이 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예비며느리가 성격이 좋고 그렇다는데 걱정이 되는 게 있지 뭐니. 뭐가 걱정이 되시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은 워낙 조용조용한 편이잖니. 근데 예비며느리는 아주 명랑한 성격인가 봐. 그게 왜 걱정이 되시는 건데요? 명랑한 성격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식구들이랑 성격이 너무 달라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특히나 너무 왈가닥이면 너랑 성격이 너무 달라서 너도 불편할까봐 그게 걱정이야. 어머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비동서가 명랑하고 밝은 성격이라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걸요. 사실 명절 때도 그렇고 식구들 다 모이면 우리는 내내 조용조용하잖아요. 밝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도 엄청 밝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직원 보면 활력이 넘쳐서 보기 좋거든요. 그래? 난 혹시나 네가 불편해할까봐 걱정했더니 다행이구나. 그리고 도련님처럼 진중한 성격에는 배우자로 밝은 사람이 딱이에요. 저는 완전 기대되는걸요? 제 말을 들으며 시어머님이 조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고맙구나.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워낙 좋은 분이다 보니 저도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잠시 시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참 기구한 삶을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어머님 홀로 3남매를 키워내셨거든요. 그 사건은 막내인 시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가끔 3남매를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곤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막내인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물론 3남매한테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만 특히나 막내 아름이에게 미안한 게 참 많아. 첫째랑 둘째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챙겨줄 수 있었지만 막내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나도 사는 게 아니었거든. 그러다 보니 막내 이름도 내 동생이 지어줬잖니. 아가씨 이름을 이모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아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근데 출생신고는 해야 하니까 동생이 부랴부랴 지은 거야. 그 뒤에도 동생이 아름이를 돌보다시피 했지. 막내는 나한테 아픈 손가락이다. 시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셨는데요. 막내인 시누이를 이모님께 자주 맡기곤 했다는 사실이 시어머님 마음속 깊은 곳에 늘 남아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정신을 차렸을 때부터는 먹고 살아야 했으니 더욱 정신이 없었지 뭐니.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막내만 돌잔치를 못 해줬어. 그날이 막내 돌이었는데 바빠서 늦게 들어가다 보니 내 동생이 케이크에 촛불 켜놓고 대충 돌잔치를 해줬다는 말을 듣고는 그날 밤새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게 아직까지 한이 되지 뭐니. 시어머님이 눈시울을 붉혔기에 제가 조용히 위로해드렸어요. 어머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3남매가 이렇게 잘 컸으니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돌잔치를 못 해준 건 영 마음에 걸려.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구나. 시어머님이 손끝을 가만히 만지작거렸는데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미안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시어머님 눈빛에서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후회와 아픔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시누이는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엄마, 돌잔치 그게 뭐라고 맨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래. 난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이렇게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국이구만. 그까짓 돌잔치가 뭐라고 자꾸 신경을 쓰고 그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다 보니 삼남매가 모두 속이 깊었는데요. 시누이 또한 속이 깊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직감적으로 예비동서가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드디어 예비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왔는데요. 워낙 명랑하고 성격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보니 가족 모두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예비동서를 맞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예비동서는 첫 인상부터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밝게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환한 미소에 집안 분위기가 금세 화사해졌습니다. 예비동서는 서먹서먹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긴장한 기색 없이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그날 예비동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예비동서가 한 에피소드를 떠올리며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엄청 재미있으세요. 요즘은 불편하다고 다들 따로 산다고 하던데 화목한 가정이네.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절친 사이세요. 두 분이 친구 사이시라고? 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절친이세요.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도 엄마를 딸로 생각하시고 엄마도 할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세요. 두 분이 자주 다투시기도 하는데 엄마랑 딸 같은 사이다 보니까 한두 시간 지나면 풀려있고 그래요. 들어보니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고부관계가 존재하긴 하는구나. 다들 신기하다고 하는데 두 분은 정작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요. 예전에 재미있으라고 자주 하던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만약에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라는 질문이요. 그렇지. 그런 얘기 농담삼아 많이 하곤 했지. 시어머님이 궁금한 듯 예비동서를 빤히 바라보자 예비동서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 집안에 진짜로 일어났거든요. 설마 그럼 진짜로 누가 물에 빠졌던 거니? 네, 가족끼리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할머니랑 엄마가 물에 빠졌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수영을 아빠밖에 못하니까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세상에나, 이를 어쩐다니. 할머니랑 엄마가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떠나려 가시던 할머니가 바위를 잡더니 아빠한테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야 이놈아, 뭐마령 강아지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후딱 네 마누라부터 구해야 할 거 아니야. 어찌나 큰 소리를 치시던지 결국 아빠가 엄마를 먼저 구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그 와중에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시네. 우리 할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세요. 그날 엄마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고생을 했고 할머니는 바위를 어찌나 세게 잡고 계셨던지 양손이 새파랗게 멍이 들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다행히 두 분 다 크게 다친 곳은 없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 할머니는 죽음 앞에서 며느리를 구한 자랑스러운 시어머니로 집안의 영웅이 됐어요. 평소에도 엄마랑 사이가 좋긴 했지만 그날 이후 엄마가 더욱 할머니를 챙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고부 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모녀 사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워낙 사이가 좋다 보니 집안에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요. 예비동서는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는 사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예비동서의 말에 집중을 했습니다. 곧 예비동서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얘기 더 해드릴까요? 그럼 우리야 좋지. 언젠가 제가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그때 누가 옆에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손녀랑 아주 똑같이 생겼네. 그 말에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서 계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게 아니라 할머니 손녀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서 진짜네? 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암튼 못 말린다니까요. 예비동서의 말에 시어머님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조용하기만 하던 집안 분위기가 시끌시끌해졌는데요. 예비동서 할머니 얘기에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예비동서의 이야기에 푹 빠지자 예비동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할머니도 참 재미있으신데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유머러스 하셨거든요. 지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농담을 놓지 않으셨어요. 예비동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 모두 많이 슬퍼했어요. 특히 엄마가 엄청 슬퍼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며느리인 엄마를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우셨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농담을 하시는 거 있죠.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농담을 하셨다고? 네, 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화장하는 날이었거든요. 사실 할아버지도 워낙 재미있는 분이셨다 보니 할아버지 별명이 욕쟁이 할배였어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님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별명이 생긴 거니? 할아버지가 평소에 재미있는 욕을 자주 하셔서 할머니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동서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습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서둔 어르신이 한참 울고 계셨다는데요. 화장장에서 하필이면 할아버님께서 18번 화로로 들어가셨다네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계시던 할머님이 말씀하셨다네요. 누가 욕쟁이 할배 아니라고 할까봐 저승 가면서까지 18이라고 욕을 하고 가네. 대단한 할배네 그래. 욕쟁이 할배 저승 가서 염라대왕 만나면 절대로 욕하면 안 되니까 명심해. 할머님 말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다는데요. 그 와중에 동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할머님에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염라대왕은 지옥신이잖아. 설마 할아버지한테 지옥으로 가라는 말인 거야? 염라대왕이 지옥신이었어? 그럼 부처님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하느님? 암튼 욕쟁이 할배, 저승 가서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만나 뵈면 절대로 욕하면 안 돼. 혹시나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주둥이를 꽉 틀어 막으라 그 말이야. 할머님의 말씀에 통곡을 하던 안사돈 어르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웃음을 참느라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동서의 말에 시어머님 또한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져 있다가는 사과를 했어요.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 웃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는 일상인걸요. 그날 예비동서 덕분에 가족 모두 유쾌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동서와 서방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물론 그 뒤에도 동서는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평소 무뚝뚝하던 시누이도 배를 움켜잡고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은 시어머님 생신으로 다 함께 식사를 했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동서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동서 얼굴에는 신난 표정이 가득했는데요.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라니? 시어머님이 놀란 듯 물었더니 동서가 가지고 온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모두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동서가 작은 쇠덩이처럼 생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시어머님이 묻자 동서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 구경들 하시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뻥튀기 기계입니다. 동서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이게 진짜 뻥튀기 기계라고?
그러면서 미니 뻥튀기 기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활짝 웃으며 기계에 쌀을 넣기 시작했고 곧 거치대에 뻥튀기 기계를 올리고 램프에 불을 붙이며 동서가 천천히 돌리다가 점점 빠르게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신기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 돌아간다. 돌아간다. 신나게 돌려. 가족 모두 동서의 움직임을 눈을 반짝이며 바라봤어요.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와 함께 금방이라도 뻥하고 소리가 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순간 동서의 휴대폰이 울려댔는데요. 뻥튀기에 정신이 팔려있던 동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이번에는 서방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서방님이 곧장 전화를 받다가 동서를 향해 말했어요. 자기야, 할머님이 자기 바꾸래. 동서는 여전히 뻥튀기 기계에 집중하며 대충 대답했어요. 나 지금 바쁘다고 이따가 전화한다고 해. 그러자 서방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할머님이 당장 자기 바꾸라고 하셔. 서방님의 말에 동서가 외쳤어요. 나 지금 뻥이요 하기 직전이니까 그럼 스피커폰으로 해봐. 할머니, 나 지금 엄청 바쁘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야, 이 김민영이, 이 도두가, 네가 내 뻥튀기기에 훔쳐갔지? 할머니, 훔쳐간 게 아니고 잠깐 빌려온 거야. 겨루게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너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걸 내가 얼마나 소중히 아끼는 줄 뻔히 알면서 할미가 낮잠 잘 때 그걸 훔쳐가? 할머니, 내가 금방 시험만 하고 갖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 내 친구 영실이한테 뻥튀기 튀겨주기로 했는데 너 어쩔 셈이야. 내가 자랑을 얼마나 해놨는데 이 예명할 거사. 너 때문에 이 할미는 지금 뻥쟁이 되게 생겼어.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 이벤트 하고 있단 말이야. 할머니, 그리고 내가 말 좀 예쁘게 하라고 했잖아. 할머니 그러다가 염라대왕 만나러 가는 수가 있어. 이게 근데 할미한테 악담을 하고 있어. 너 당장 그 뻥튀기 기계 가지고 와. 할머니,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 건데 지금 할머니 목소리 스피커로 나오고 있어. 너 지금 어딘데? 어머님 생신이라 이벤트 해드리고 있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연병이라고 한 거 우리 어머님이 다 들었어.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님이 목소리 톤을 바꿔서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사돈, 잘 지내셨지요? 아, 예, 사돈 어르신,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민영이 꼴통이랑 살다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사돈, 오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민영이 꼴통한테 염라대왕 보러 갈 준비하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예, 사돈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님이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그 와중에도 동서는 뻥튀기 기계에 집중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곧 동서 입에서 뻥이요라는 말이 터져나왔고 우리 모두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동서 덕분에 잊지 못할 생일 파티를 했답니다. 늘 그늘져 있던 시어머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렇게 동서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며 많은 웃음을 줬는데요. 그의 시누이 생일을 앞두고 제가 미리 말을 꺼냈어요. 동서, 조금 있으면 아가씨 생일이거든? 근데 그날 분위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어. 왜요? 제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동서의 말에 시누이 사연에 대해 자세히 말해줬더니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공감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누이 생일 전날 동서 집에서 특별히 생일 파티를 하자고 했고 다음날 아침 일찍 동서네 집으로 갔는데요. 동서가 열심히 풍선을 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집안을 둘러보다 제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동서, 이게 다 뭐야? 형님,
오늘 아가씨 깜짝 생일 파티 해주려고요. 예전에 못했던 돌잔치를 지금 해주려고요. 지금 돌잔치를? 동서 말을 듣고 다시 둘러봤더니 정말로 돌잔치와 똑같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한 거야? 전에 드라마였던가 시트콤이었던가 거기에 늦게 돌잔치 해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무슨 이벤트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봤던 장면이 딱 떠오른 거 있죠? 동서 진짜 대단하다. 정말 고마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동서가 배시시 웃으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동서네 할머님과 사돈어르신 두 분까지 오셨고 뒤이어 시댁가족들도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동서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돌잔치 하려고 가족들 다 불렀어요. 기념사진도 찍어야 해서요. 그 말에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차려진 돌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한 거니? 요즘 편하게 되어 있어서 금방 했어요. 시누이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런 거 할 필요 없었는데 진짜 고마워요. 아가씨, 돌잔치 하이라이트가 돌잡이잖아요. 얼른 잡아봐요. 동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족들이 박수를 쳤고 웃음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시누이가 진지하게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는 펜을 잡았는데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시누이를 위한 돌잔치는 온 가족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님도 미안함이 조금은 덜어진 듯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그날 우리 모두 입이 닳도록 동서 칭찬을 했는데요. 동서는 그저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덕분에 우리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고, 가족은 이렇듯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서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시어머님의 아픔을 치유하고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는 사랑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려 마음 따뜻한 동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